이번 사태를 맞아 선진국들의 의료 시스템이 생각보다 취약하다는 것,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었다는 것, 유럽연합은 위기에 앞서 쉽게 분열할 수 있다는 것 등 알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 한국발 비행기의 착륙을 금지하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막고 일본에는 친서를 보내 협력을 제한하는 등 베트남이 보여주는 행동 또한 그들을 재평가해볼 계기도 마련해 주었는데요. 자국에 투자하는 나라 중 한국이 1위에 오를 만큼 한국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고 있고 2019년 GDP는 28%를 삼성이, 수출량의 35%를 한국 기업이 기여하는 등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가고 있는 베트남이 보인 행동이기에 우리의 배신감이 더욱 큰 것이 사실입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일본보다 확진자 수가 많았던 한국을 뒤로하고 일본의 협력을 구하는 게 그들 나름대로의 결정이었겠지만 한일 간 코로나에 대응하는 자세가 어떻게 달랐고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베트남은 최악의 악수를 두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3월 24일에는 가뭄 등의 이유를 내세워 급작스럽게 쌀 수출까지 금지했는데요. 식량 안보 강화라는 명목으로 쌀을 비축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국의 위기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세계 3위 쌀 수출국가의 입장에서 베트남 쌀의 70%를 의존하고 있는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외교적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는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역시장에 쌀 공급이 줄어들자 3개월 연속으로 쌀과 관련 식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반사이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동남아산 쌀보다 3배가량 비싸 수출이 어려웠던 국산 쌀에 구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남 강진은 새청무 품종 90톤을 말레이시아에 수출하게 됐고 익산은 새일미 품종 20톤을 매월 홍콩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국제 쌀 가격이 상승하자 한 달도 안 되어 베트남이 수출 금지령을 해제했다는 것입니다. 4월 13일 베트남 정부는 쌀 수출 금지령을 해제하고 4월에서 5월 40만 톤 규모의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베트남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분기 쌀 생산량이 4,350만 톤이고 베트남 내 수요가 3천만 톤이기에 1,350만 톤의 잉여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3월 말 수출 금지령이 상당히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득보다 실밖에 없었다는 점이 안타까운 행정 능력을 더욱 부각시키는데요. 더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미숙함이 수출 재개 과정에서 한 번 더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언론도 정부와 기업 모두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세관의 신고 시스템에서 발생했습니다. 기업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에 미리 수량을 신고해야 합니다만 관세 당국이 4월 12일 0시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시스템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시스템은 3시간 동안 열려있다가 40만 톤의 물량을 모두 신청받은 후 닫혔는데요. 미처 신고하지 못한 식품 회사들은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월 24일 이후 항구에 멈춰있는 컨테이너 보관 비용, 은행 금리, 계약의 변경 등으로 인해 외국에 지불해야 할 보상금 등 큰 비용이 발생한 상황에서 마치 기만하는 듯한 정부 당국의 행정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부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면서 기업들은 모든 신고건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식품협회는 항구에 보관 중인 모든 쌀을 처리해야 한다며 관세청에 빠른 통관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응우엔 방칸 세관 책임자는 세관 시스템은 오토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12일에 신고받도록 되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열리는 시각을 공지하지 않은 이유는 밝히지 않아서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관세청은 수많은 업체들이 쌀 수출가 상승 후 국가와의 예비분 비축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응수하고 있습니다. 쌀 수출 사업에 관한 법령 107조에 따라 기업들은 지난 6개월간의 수출량의 5%를 비축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최대한 많은 쌀을 수출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지켜야 수출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세청 관리감독국장이 밝혔는데요. 이 발언에는 법령을 준수한 기업들에 한하여 미리 공지하고 12일 0시에 기습적으로 신고를 받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 예측 가능한 행정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 하나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세관 신고건은 신고 개시 시각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지하고 법령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처벌을 내리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베트남 당국의 행위는 정부의 권고를 듣지 않는다며 유흥업 관련자들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했던 일본이 했던 것과 같은 징벌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베트남의 이러한 미숙한 행정은 지난달 31일 총리가 대국민 발표를 하며 본격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나섰을 때에도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지방과 시민사회에 잘못 전달되어 보시는 것처럼 전국 곳곳에서 전면적인 봉쇄를 준비한 것입니다. 결국 발표 며칠 후 총리가 긴급히 메시지를 바로잡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맞아 각국 사회의 역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은인이라 할 수 있는 한국에 큰 실수를 저질렀고 내부적으로도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품 우선 지원 4개국에 베트남이 아닌 인도네시아가 들어가자 청와대에 전화를 걸어 협력을 요청한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